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원을 갖고 있나요? 돈, 성공, 사랑, 자유, 그리고 그 소원을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나요? 언젠가는 되겠지? 조금만 더 참아보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렇게 수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 당신 자신을 정말로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당신이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상상 속에서라도 진심으로 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현실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고 먼저 당신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그리고 의식은 상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원하는 삶을 정말로 살고 싶다면 이미 그 삶을 사는 사람처럼 상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소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상상은 당신의 현실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살펴보러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빌 고다드의 나는 그것이다. 옹긴이는 홍주연, 출판사는 터닝페이지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무엇인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원을 이룬 자신을 상상하라. 자기관념을 바꾼 이후에 당신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의식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운, 외부 요인 또는 우연히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운명은 당신이 스스로 만든 관념과 가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정은 거짓일지라도 당신이 끈질기게 고집하면 사실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찾고 희망하는 이상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도 당신에 의해 실현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근본적 심리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가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과나 성취를 척도로 삼아 상상력을 활용하는 당신의 능력을 엄격히 시험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나를 향한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라고 스스로 화가 나지 않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화금만이 당신의 목표를 실현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의 근원에는 암시가 있고 암시는 당신이 완전히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곳에서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처럼 이상의 자신을 남김없이 내맡겨야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내맡겨야 이상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가정해 받아들인 뒤 그 느낌이 분명한 현실처럼 생생한 감각으로 다가올 때까지 계속해서 음미해야 합니다. 열망하는 상태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다시 말해, 당신이 그 느낌에 오롯이 사로잡혀 그 감각이 의식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생각을 밀어낼 때까지 열망이 성취된 느낌을 실감하십시오. 꿈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고 확신하며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과정을 향해 의식적으로 도약하지 않는 사람은 가정의 법칙에 따라 의식적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의식적인 가정의 법칙에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가정의 법칙을 수용하고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의식적 가정에 따라 살 준비가 된 당신에게는 삶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더욱 고귀한 존재가 되려면 더욱 고귀한 자기관념을 가정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되고 싶은 그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고 믿지 않으면 당신은 현재 상태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키워나감으로써 열망은 스스로 실현을 약속합니다. 그 느낌을 가정하고 실감하는 행동은 현재의 사실로 만듭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힘. 삶에 펼쳐지는 드라마는 당신의 가정이 삶의 모든 조건, 상황,
사건을 일으켜 만들어낸 심리적 산물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가정에 끌려다니는 노예인지 아니면 가정을 지배하는 주인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된다는 말은 꿈도 꾸지 못했던 자유와 행복의 열쇠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지배권을 얻고자 한다면 당신의 상상력을 의식적으로 정교히 통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가정을 확립해 나가십시오. 열망하는 상태나 되고 싶은 사람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다시 말해, 먼저 의식 속에서 그 모습을 시각화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열망하는 상태가 당신을 둘러싼 세계를 실제로 형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속한 자신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상상력을 통해 한낱 머릿속 이미지가 눈에 보이는 확고한 현실로 변화합니다. 상상력을 통제하고 집중력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 결정적 비결입니다. 당신은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이상을 창조하고 이미 그 이상을 이루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과 이상을 동일시하고 마침내 이상적 상태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이상에서부터 생각하십시오. 모든 상태는 그것을 생각하는 한 그저 단순한 가능성에 그치지만 그것에서부터 생각하면 압도적 현실이 됩니다. 고대의 스승들은 이 방식을 하느님의 뜻을 향한 복종 또는 주님 안에서 내려놓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주님께 내려놓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내려놓은 모든 사람은 그들이 내려놓은 이미지대로 반드시 변화합니다. 그들은 내려놓으며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부터 생각했습니다. 내려놓은 뜻에 따라 변화합니다. 당신이 내려놓은 뜻이란 진실이라고 동의하고 받아들인 모든 것과 자기관념을 의미합니다. 소원이 성취된 느낌을 가정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면 당신은 그 상태에 걸맞은 결과를 스스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과는 언제나 당신을 비껴갑니다. 상상력 안에 구원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당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게 됩니다. 삶의 모든 국면은 상상력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확고한 상상력만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꿈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상상력은 모든 창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상상력의 주인이 되어 꾸준히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당신은 소원이 성취된 느낌이 마음을 가득 채워 의식의 다른 모든 생각을 몰아낼 때까지 그 느낌에 아무런 흔들림 없이 반복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로막히는 이유는 상상력을 다스리지 못하고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고 소원이 성취된 느낌에 꾸준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기도하거나 경건한 행동을 하거나 간청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이미지가 무엇이든 마음대로 떠올리고 상상 속에서 펼쳐진 모습이 실제 자연의 모습처럼 선명히 느껴질 때 당신은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을 잊어버려라. 여러 실험에 따르면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실제 눈에 비치는 것은 사물 자체보다는 당신이 하는 가정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짜 물리적 세계라고 믿는 대상이 사실은 그저 가정된 세계에 불과하므로 확고한 현실로 보이는 것이 기대나 가정의 결과라는 여러 실험의 결과는 놀랍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당신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실행하는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가정은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의식과 무의식의 움직임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에게 익숙한 초라함을 읽어내거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불리한 신념을 파악하는 행동은 뛰어난 통찰력이 아니라 가정의 법칙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맺은 특정한 관계는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며 당신이 그를 보는 방식대로 그가 보이게 만듭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을 바꿀 수 있다면 지금 당신이 그에 대해 믿고 있는 사실은 절대적 진실이 아닌 상대적 진실이 될 뿐입니다. 가정의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의상 디자이너가 유명한 공연 PD와 함께 일하며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PD가 그녀가 만든 최고의 작품을 부당하게 비판하고 거부한다고 확신하며 그가 종종 일부러 무례하고 불공평하게 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저는 설명했습니다. 만약 PD가 또다시 무례하고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이러한 상황을 원하고 있다는 확신한 신호입니다. 태도를 새롭게 바꿔야 하는 사람은 PD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저는 가정의 법칙이 가진 힘과 실질적인 적용 방법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미 상황이 바뀌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하는 대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습니다. PD는 그녀가 그에 대한 가진 관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증인일 뿐입니다. 저는 그녀가 PD와 나눈 대화를 속으로 곱씹고 반박하며 그를 비판하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녀가 머릿속으로 PD와 논쟁을 벌인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비밀리에 속삭인 말을 메아리처럼 돌려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머릿속으로 그와 대화하는 장면을 떠올리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대화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극장으로 출근하며 도저히 얼굴을 보고는 할 수 없는 말을 그에게 마구 퍼붓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벌어진 격렬한 논쟁은 힘을 발휘해 PD가 그녀를 대하는 방식을 반사적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모두 머릿속에서 대화를 나누지만 불행히도 대부분 반박하고 공격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기만 해도 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많은 사람이 머릿속 대화에 몰두해 있지만 그 대화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없으며 오히려 대화 중에 느끼는 격렬한 감정 때문에 자꾸 불쾌한 상상을 하게 되고 현실에서도 곧장 불쾌한 일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깨닫고 태도를 바꿔 가정의 법칙을 충실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PD와 맺은 관계가 매우 행복하다고 가정했습니다. 매일 밤 자러 가기 전에 출근길에 일과 중 틈틈이 그녀는 PD가 그녀가 한 뛰어난 디자인을 보며 찬사를 보내고 그녀는 답례로 그의 칭찬과 친절한 행동에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매우 기쁘게도 그녀는 자신의 태도가 그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점을 스스로 알아냈습니다. 이후 PD의 태도는 기적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녀가 가정한 모습을 메아리처럼 돌려줬고 이제는 그에 대해 바뀐 관념을 반영했습니다. 그녀는 상상의 힘으로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의 계속된 가정이 PD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고 그녀를 향한 그의 태도를 결정했습니다. 통제된 상상력이라는 날개를 달고 열망이라는 여건과 함께 그녀는 자신이 미리 정해놓은 미래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빚어내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 속에서 창조한 사실입니다. 일상에서 겪는 갈등은 대부분 상상력이 부족한 탓에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정확하고 문자 그대로 사고하는 사람이야말로 허구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빚어내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 속에서 창조한 사실입니다. 마음의 안식처를 만들어라. 표면적으로는 행동의 자유가 있는 듯이 보이더라도 당신은 다른 모든 것이 그렇듯 가정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해 당신이 어떤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당신이 삶에서 겪는 모든 경험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의 가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가정은 스스로 필연적 현실이 되기 위해 사건들을 잇는 다리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과거가 자연스럽게 쌓여 미래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가정은 당신이 실제로 있지 않은 장소에
당신을 심리적으로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면 감각은 당신을 심리적으로 머무는 장소에서 끌고 나와 다시 실제로 있는 곳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전진하려는 움직임은 점점 시간이 흘러 실제 물리적인 전진으로 이어집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예지는 전 세계의 모든 경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안에는 머물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말해줬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러 갑니다. 내가 가서 거처를 준비하면 나는 다시 돌아와 여러분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 또한 있게 하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 구절의 나는 바로 당신의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미래, 즉 수많은 머물 곳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에 머물 곳은 열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안다는 말은 그저 원하는 상태에 들어간 자신을 느끼며 그 상태가 현실의 비가를 튈 때까지 실감한다는 뜻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 안에 머무는 자신을 상상하며 자신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십시오. 그 다음 실제로 있지는 않았지만 상상 속에서 머물던 소원이 성취된 상태에서 빠져나와 조금 전 실제로 머물던 장소로 빠르게 이동하십시오. 그 후 저항할 수 없는 추진력과 함께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소원이 물리적으로 실현된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상상 속에서 머물던 곳에 육체적으로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언제쯤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느끼고 행동할까? 입니다. 상상은 결코 공상이 아닙니다. 네빌 고다드가 말하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곧 당신의 현실이 된다고. 오늘부터 단 5분이라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미 모든 게 이루어진 나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진짜인 것처럼 느껴보세요. 세상은 그 감정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 속에서 살아낸 삶이 결국 당신의 현실이 될 테니까요. 이 책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이 답할 차례입니다. 나는 그것이다. I am that I am. 이 문장 뒤에 자신이 상상하는 모습을 꼭 붙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